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통학로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인도 개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정읍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질문이 날카롭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대형 수소 특장차 실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 최초로 공해 물질 배출이 없는 수소 청소차를 도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차도를 통학로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인도 개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승용차가 지나가는 차도를 이용해 등교하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정읍 한솔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방향은 인도가 설치됐지만 후문 방향은 차도만 있습니다. 이처럼 차도를 이용해 등교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이곳에 인도나 보호장치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인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파악되면서 차도를 통학로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학로가 좁으니까 차가 양쪽으로 교행하다 보면은 통행로가 거의 확보가 안 돼서 어린애들도 있고 또 저학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학년들이 아무래도 장난꾸러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삐져나오고 그러면은 차나 아니면 보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정치권에서도 인도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인도가 이렇게 개설되지 않아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불안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기를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애들은 가다가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르는데 안전한 인도도 안 돼 있고 횡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개설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데를 만들면 좋겠어요. 인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북에만 80곳에 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도에 인도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학교에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학로 일방 통행로 지정 신청은 학교에서 시청 군청에 하면 되거든요. 시군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해당 교통시설 설치 관련한 교통량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시군청에서 일방 통행로로 지정도 해주고 인도도 조성해주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교통사고로만 6명이 숨진 상황.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확대 노력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해 지방행정을 견제합니다. 정읍시의회가 최근 정읍시를 상대로 시정 질의에 나섰는데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했고 견제 수위도 대체로 밋밋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열린 정읍시의회 시정질문 자리. 초선의 김석환 의원이 내장산 일대의 지지부진한 호텔 신축 문제를 따져묻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짓겠다든지 안 짓겠다 확답을 받고 아니면 그것도 철회하고 우리 시가 꼭 거기 그분한테만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검토를 하고요.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직접 면담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과 같은 선거구인 이도영 의원.
현실에 걸맞지 않은 읍면동 경계에 관해 물었습니다. 3개월 전쯤 네. 시장님께서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 네. 좀 시급하게 또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은데 여기 그 말을 한 답변하는 관료들은 도대체 왜 이래야 됩니까? 시장님이 말한 거 그냥 일사천리로고.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단 2명. 이들이 질의한 9가지 시정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의원들의 참여부터 빈약했고 질문 내용 또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되거나 그리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과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임팩트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를 재구성하자,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자, 보행 환경을 개선하자 등의 취지였는데 견제보다는 제안에 가까웠고 현안을 파고드는 지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정읍 씨의 답변 또한 무난했습니다. 연산물 체험단지 개관 초반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의 방문이 적었으나 재방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정에 대한 견제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정 질문. 의원들의 저조한 참여로 반나절 만에 끝나는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제고 지정에 필요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장이 투자진흥제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제안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지역 간 의견 수렴과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9층 자택에서 14살 A씨가 떨어졌습니다.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전북 최초로 공해물질 배출이 없는 수소트럭 청소차를 올해 말쯤 도입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대형 수소 특장차 실증 사업에 선정된 부안군은 10억 원 정도 하는 수소 청소차 한 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와 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내년엔 수소 저상버스 2대와 수소 청소차 2대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12월 8일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D-Day 90일을 맞는 날입니다.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전북 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111곳에서 치열한 선거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조합장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조합장 외에 출마 예상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서 깜깜이 선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이달 20일까지, 수협조합장 출마 후보는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만 합니다. 이어 내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어 3월 8일에 투개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3회 조합장 선거는 전북 지역 11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세계 태권도인 방문단이 고창군을 찾아 전통문화와 청정자연을 즐겼습니다. 미국과 파나마 등 9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 15명은 고창 고인돌과 운곡습지, 고창 읍성 등을 방문하고 선운사에서 머물며 바르공양과 같은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순창군에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이 세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맞춤형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에 순창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확충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순창읍 부근의 임대주택 100호와 체력 단련실과 같은 복지시설 1000제곱미터를 갖춘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안군 개화면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6.6제곱미터와 안에 있던 농자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재 씨가 오는 15일까지 내년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111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이 70% 이하인 김제 시민으로 사업에 선발되면 전산 서비스나 환경 정비 분야의 사업장에 배치돼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